첫 시간 전산강화 이제 본격적으로 첫 시간 시작할 텐데,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배울 것은 매트랩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들을 다 설치가 되셨을 텐데, 여기 보시면 이런 그 매트랩 창을, 여기 매트랩은 이런 아이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콘을 그 더블 클릭해서 열어 보시면 이런 흰 바탕에 매트랩 창이 뜨고요. 위에가 메뉴 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명령창, 조금 이따 우리가 배울 텐데, 명령창, 여기가 이제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작업 공간, 그리고 이게 이제 현재 폴더에 뭐 파일들이라든지 여러 이제 폴더들을 여기다가 이제 지금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데, 파일들을 저장하게 되면 이 폴더에 저장된 파일들이 보일 것입니다. 현재 폴더는 어디 있냐면 여기 유즈의 제 다큐멘트의 매트랩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지금 여기에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되는 파일들을 표시해 주게 되는 창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매트랩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첫 번째 내용들은 우리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트랩의 여러 창, 윈도우들의 특성과 목적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 산술 연산 및 기본 수학 함수들을 사용하는 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그 수학의 어떤 그 수학적인 값을 있는 것, 수학을 전체를 제 숫자들을 스칼라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스칼라하고 그 대비되는 것은 이제 벡터가 되겠습니다. 벡터는 크기와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벡터라고 부르고요. 그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스칼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스칼라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하는 부분들, 그 스칼라 변수들, 우리가 스칼라 변수를 이제 할당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그 처음 나오는 용어들 같은 경우는 차차 배우면서 조금씩 이해를 더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변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스크립트 파일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매트랩 프로그램의 작성 및 저장, 실행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랩의 특징은 우리가 C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웠을 때 이제 컴파일 방식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텍스트 기반으로 다 입력을 한 다음에 이것을 컴파일해서 이제 실행을 시켜서 그것들에 대한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는 이제 수학 계산 및 가시화, 이 수학 계산된 것을 그래프라든지 어떤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 매우 편리하고요. 선형 대수라든지 데이터 분석, 신호 처리, 또 수치 적분 등 이제 과학적 계산을 위한 내장 함수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AI라든지 또 로보틱스 같은, 또 우주공학 같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그 툴박스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툴박스를 활용하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뭔가 새롭게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함수들을 가져와서 짧은 시간에 쉽게 원하는 결과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매트랩이 되겠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함수 작성이 편리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내장 함수에 들어있지 않은 것도 내가 원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 배우기가 쉽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광범위한 툴박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광범위한 툴박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트랩의 기본적인 것들만 배워놓으면 이런 툴박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매트랩을 활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트랩의 데스크탑 창을 잠깐 살펴보면, 매트랩을 실행하면
데스크탑 창이 열리고 기본 화면에서 커맨드 윈도우, 여기 이제 뭐 커맨드 윈도우는 명령어를 입력하는 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명령 창이 커맨드 윈도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커런트 디렉토리 윈도우는 현재 폴더 창이 되겠는데, 이 부기가 현재 폴더 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맨드 히스토리 윈도우라고 있는데, 히스토리 윈도우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히스토리 윈도우는 보여져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좀 다시 살펴보고요. 그리고 작업 공간, 워커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도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워커스페이스는 빠져 있는데, 워커스페이스라는 창도 있다. 자, 그리고 창 왼쪽 하단에 이제 스타트 버튼, 지금 여기는 지금 스타트가 여기 있는데, 사실 이제 윈도우가 바뀌면서 지금 여기서는 스타트 버튼이, 잠시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실행, 잠깐만요. 네, 여기서는 이제 실행 버튼은 이제 없고요. 스크립트를 열어보면, 이건 나중에 할 텐데, 이 스크립트를 열어보면 이렇게 실행창이, 실행 버튼이 이렇게 뜹니다. 예. 그거 좀 바뀌었네요. 예. 자, 그래서 매트랩 데스크탑 창에 이제 이런 그 매트랩 아이콘이 있고요. 이 아이콘을 실행시키면 그런 윈도우 창이 뜹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좀 그 올드 버전의 그 매트랩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많이 이제 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디자인에서 이제 적응해 나가시면 되는데, 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디자인상으로만 바뀌고, 여기 있는 여러 기능들은 거의 동일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만 잘 익히면 새로 바뀐 매트랩 윈도우 창에서도 충분히 적응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제 잠깐 여기를 잠깐 지우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데스크탑 여기 그 매트랩 창에서 여기 이제 이 창을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 나눠진 것을 뭐 윈도우 커맨드 윈도우 창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뭐 히스토리 창만 사용할 것인지, 이걸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실행할 때 큰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설명인데요. 워크스페이스는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 실행된 그 값들을 변수들에 대한 크기, 또 이름, 크기, 그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여기에 보여지게 되고요. 히스토리 창은 실행시킨 것들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수학적인 것들을 입력을 한 후에 실행을 시키면 그 실행된 그 명령어들이 히스토리 창에 있기 때문에 이걸 더블 클릭을 해서 바로 그 실행을 시킬 수 있는, 다시 입력하지 않고도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툴박스 창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 바뀐 부분에 보면 이 전체가 툴박스가 되겠죠. 이 툴박스가 있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에디트 윈도우 창이 있는데요. 여기 에디트 윈도우 창은 스크립트, 새 스크립트를 열어보면 여기에 이제 편집키가 있죠. 여기 편집키가 에디트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처럼 여기 플러스를 이렇게 눌러보면 그 에디트 창들을 여러 개 동시에 띄워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코드를 한번 제가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x는 x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하는데 x는 0, 네, 0하고 20에서부터 10까지 90, 네, 20에서 90까지 0하고 20,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0의 간격으로 90까지 20에서부터 90까지 그래서 20, 30, 40, 50, 60, 70, 80, 90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x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0하고 20, 30, 40, 50, 60, 70, 80, 90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x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x의 출력 값은 0, 20, 30, 40, 50, 60, 70, 80, 90까지 출력이 된다. 출력이 된다. 알 수 있고요. 그래서 y는 저기가 빠져 있는데 대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9, 277, 316, 350, 431, 539, 689, 833, 1000 얼마일까요? 여기를 한 1020 정도 할까요?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y 값을 이렇게 하고요. 자, 이거 나중에 다 배울 텐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polypid. 제가 이건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로그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만, 자, m은 p의 1, b는 exp p의 2, xp는 linspace 0에서 90까지 100, i는 1에서부터 100까지, yp는 i, b, exp m 곱하기 자, 뭐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에디트 창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만 제가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y 차차 이제 하나씩 배워갈 테니까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레벨 x, y 레벨 y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에디트 창에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행 보시면 실행. 자, 실행하면 그 이 에디트 창에 편집한 것을 저장을 하라고 나오고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테스트 01 해서 매트랩 폴더에 저장하겠습니다. 여기 확장자는 .m, 매트랩의 그 파일 확장자는 .m이 되겠습니다. .m. 그래서 나중에 확장자만 보고도 이게 매트랩 파일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처리된 결과가 창으로
띄워서 나옵니다. 이거 제가 뭐 잘못 입력을 한 것 같은데, 네.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창으로 이렇게 띄워서 에디트 창에서 코딩을 하고 그다음 실행을 시키면 출력해주는 뭐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결과값들로 출력을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명령어 창에서 명령어 창에서 x라고 하는 x를 우리가 변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변수인데 변수 x에 대해서 엔터를 쳐보면 x가 0, 20, 30, 40, 50, 60, 70, 80, 90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x 변수는 작업 공간 워크스페이스에서 x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각각들이 다 변수인데 x, y, m, p, 또 b, 또 i, yp 이런 것들이 다 변수가 되는 거죠. 그 변수들이 워크스페이스 상에 다 나오게 되고요.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변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워크스페이스에 더블 클릭하면 이런 엑셀 그 창같이 뜨고요. 거기에 변수가 0, 20, 30, 40, 50 해서 그 변수 값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변수를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더 추가를 하면 변수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업데이트가 돼요. 그것들은 나중에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편집기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명령어 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명령어 창에다가 여기서 에디트 창에서 바로 실행을 시켜도 동작을 하는데 명령어 창에서 그 아까 사용했던 그 저장했던 이 매트랩 파일의 이름을 명령어 창에서 적고 엔터를 쳐도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헬프 윈도인데 헬프 윈도는 이제 도움말 말 그대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윈도우가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헬프 데스크 하면 도움말 창이 이렇게 뜹니다. 도움말 창이 떠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제 네트워크가 조금 느려서 여기에 뭐 플랫 하면 이 플랫에 대한 플랫이 뭔지 플랫은 XY 값의 입력을 받아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쭉 넘어오면 이제 플랫에 대한 예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헬프를 통해서 다양한 그 함수들 매트랩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을 하고 그것들을 용법을 가지고 코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헬프 다음에 플롯 윈도우 창을 띄우지 않고 헬프 플롯을 치고 엔터를 치면 이 명령어 창에 그 플롯에 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 해줍니다. 간단한 아까 데스크 플롯 헬프 데스크탑에서 에서는 도움말 창에서는 이제 아주 그 자세한 그 사용법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다면 명령어 창에서 이제 헬프를 치면 간단한 정보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다양한 함수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홀드가 뭔지 그러면 바로 클릭을 하면 도움말창에서 그 홀더에 대한 것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명령어 창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명령어 창은 이제 매트랩을 처음 배우고 하기 때문에 그 명령어 창을 잘 활용을 하면 쉽게 이것들을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창의 분리와 재결합인데요. 창의 분리와 재결합 잠깐 보여주면 지금 보시면 이제 도킹하고 이제 언도킹하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도킹 해제가 있죠. 도킹 해제를 열면 창을 편집기 창을 따로 메인 창과 독립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다시 여기서 도킹 편집기 도킹하면 편집기가 다시 메인 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그 도킹이 되겠고요. 명령어 창에서 작업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방금 살펴봤는데 이거 좀 지울게요. 자, 명령어 창에서 그 나중에 할 텐데 CLC를 하면 그 명령어 창에 있는 이런 그 텍스트들을 바로 이제 클리어 해주는 것이 CLC가 되겠습니다. 클리어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롬프트가 뜨죠. 프롬프트가 뜨는데 이 프롬프트의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는 5다. A는 5. 네, 엔터. 네, A는 5라고 출력이 되죠. B는 9다. 출력이 되죠. 그래서 A 곱하기 B는 A 곱하기 B는 45다 라고 answer 해가지고 answer의 약자에 ans 해가지고 45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명령어 창에서 작업을 입력을 하시고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네. 자, 명령어와 명령어 사이에 콤마를 넣어서 여러 명령어를 한 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5, 콤마 B는 9. 그 다음에 A 곱하기 B는 얼마냐 하면 콤마로 각각의 명령어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콤마를 사용해서 구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위쪽 방향키를 누를 때마다 이전에 입력했던 명령어 역순으로 나타난다. 자, 화살표 중에서 그 위쪽 방향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위 앞에서 실행했던 것들이 히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히스토리를 다 클리어를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향키를 사용해서 그 앞에서 명령어를 입력했던 것을 다시 불러와서 할 수 있다. 명령어가 너무 길어 한 줄에 쓸 수 없을 때 마침표 3개를 찍고 엔터 키를 치면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4 더하기 5 더하기 10 더하기 9 더하기 자, 이렇게 하고 이게 너무 이제 명령어 창에 이만큼 다 찼다라고 가정을 하고 점을 3개를 찍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엔터를 치면 그 출력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어 창이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다 입력이 됐을 때 그 다음으로 내려가는 것이 점 3개를 찍어서 그 다음 줄에서 이어서 명령어를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미콜론과 퍼센트 그리고 CLC 우리 CLC는 그 클리어 스크린인 것은 아까 있었죠. 세미콜론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간단히 보시면 A는 5다 하고 엔터를 치면 세미콜론을 치지 않고 A는 5다 하면 바로 A가 5라는 것을 출력해 주게 됩니다. 근데 A는 5다 하고 세미콜론을 치고 엔터를 치면 이 출력되지 않고 안에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어 창에서 보여지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뭐 그 예를 들어서 이게 x는 0에서부터 0.01에서부터 100 이렇게 하고 세미콜론을 하지 않고 엔터를 딱 쳤을 때 이렇게 많은 출력 값들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이게 또 출력되는 것도 사실 이게 뭐 출력돼서 보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또 하나는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화면에 출력하면서 컴퓨터의 리소스를 잡아먹고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자, 다시 x는 이렇게 한 다음에 세미콜론을 쳐주면 출력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은 결과의 양이 상당히 많거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을 때 유용하다 하는 거죠. 퍼센트 기호를 명령어 제일 앞에 쓰면 주성문으로 지정되어서 엔터키를 눌러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 여기다가 퍼센트를 쓰고요. 여기다가 다시 할게요. 자, 퍼센트 해가지고 A는 5다 하고 엔터를 쳐도 A는 5가 A는 5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A는 5라는 것이 전혀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퍼센트, 이거는 X의 출력 값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딱 치면 여기에 그 퍼센트 전의 것은 이제 실행이 되고, 요 뒤에 것은 주성문으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주성문 이제 설명문인 거죠. 그래서 이건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내가 짠 코드에서 그 코드를 프로그램상에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이제 지금 코드가 작은데 이게 코드가 뭐 100줄 이렇게 됐을 때 각각의 주성문을 사서 그것들의 뭐 단위라든지 아니면 그 코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CLC는 명령어 창의 명령어를 이렇게 다 지워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아까 살펴봤고요. 커맨드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그 화살표를 가지고 히스토리를 가는 것이 가장 여러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스칼라 산술 연산이 있는데요. 그 연산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플러스, 빼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매트랩에서는 덧셈은 플러스 기호, 뺄셈은 마이너스 기호, 곱셈은 별표, 그 다음에 오른쪽 나눗셈은 슬래시, 왼쪽 나눗셈은 우리가 역 슬래시라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키보드에 원 그 우리나라 그죠 원화 표시 있죠. 예. 이 표시를 해주면 이게 역 슬래시가 되겠습니다. 역 슬래시. 지수 연산. 그래서 몇 승이죠. 5의 3승 이렇게 할 때 5 이걸 뭐라고 표시하죠? 그러니까 5의 3승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매트랩에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5의 3승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한 번씩 해볼게요. 뭐 5 더하기 3 뭐 이거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 빼기 3 이거죠. 그다음 5 곱하기 3 5 나누기 3. 자, 5의 역 슬래시 3. 네, 5 나누기 역 슬래시. 자, 5 나누기 역 슬래시는 5분의 3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슬래시의 아랫변이 여기가 이제 분모가 5분의 3. 여기는 3분의 5를 뜻하는 거죠. 그다음 5의 3승. 5의 3승. 5의 3승을 뜻하고요. 이것이 이제 산술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산술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그 매트랩에서 코드를 입력을 했을 때 어느 것을 먼저 실행을 해주느냐 그 순위인데, 첫 번째는 괄호입니다. 괄호.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도 이제 괄호가 가장 먼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첩되어 있는 중첩 괄호일 경우는 가장 안쪽에 있는 괄호부터 실행이 돼서
점점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번에 우선순위는 거듭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와 나누기는 동수 그 순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누기나 곱하기 둘 중에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가 그 다음 마지막에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산술 연산은 예가 되는데 이것을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50 더하기 3 곱하기 100 더하기 10의 2승 마이너스 400 나누기 2. 4 곱하기 50 더하기 3 곱하기 100 더하기 10의 2승 빼기 400에 나누기 2. 그리고 엔터하면 400이 되죠. 자, 2의 5승 나누기 가로 2의 5승 빼기 1 가로. 자, 이렇게 하면 뭘부터 할까요? 가로부터 계산하겠죠. 가로 계산해서 2의 5승 계산해주고 빼기 1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는 나누기보다 먼저 거듭 제곱이 먼저 되죠. 그래서 2의 5승이 계산이 되고 그 후에 그 계산된 결과값에서 나눠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서상. 그러면 이제 1.0323이 되고요. 자, 2 곱하기 가로 SQRT 5 마이너스 1 나누기 가로 SQRT 5 플러스 1 가로 열고 2승 빼기 1. 자, 여기서 SQRT는 루트를 뜻합니다. 루트. 그래, 루트 있죠? 예, 루트를 SQRT 스퀘어 루트 할 때, 그래서 SQRT 5 하면 루트 5가 됩니다. 루트 5.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자승이 있으니까 여기서 계산해 보면 이제 가로가 먼저 계산이 되겠죠? 양쪽 가로가 먼저 계산되고 그 다음에 그 거듭 제곱이 계산이 되고 곱하기가 계산이 되고 나누기가 계산이 되고 마지막에 빼기가 계산이 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 10의 A 코사인 마이너스 1. A 코사인은 아크 코사인 됩니다. 아크 코사인을 A 코사인이라고요. 자, 헬프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아크 코사인. 자, A 코사인. 자, 인버스 코사인이 되고요. 아크 코사인이 됩니다. 여기 안에 그 x에는 이제 라디안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x는 2. 우리가 이것을 했는데 x는 2, y는 6. x는 y 더하기 7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xy를 먼저 선언을 해주고 우리가 보통 매트랩에서는 이것을 이제 할당해 준다라고 하는데 할당을 한 후에 x는 y 플러스 7 하면 그 x 값이 업데이트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뭐가 좀 이상하네. 여기가 좀 6 플러스 x가 있는데 이거 빠뜨렸네요. 자, 그 다음에 exp3 하면 이것은 익스포넨셜이 됩니다. 익스포넨셜. 그래서 익스포넨셜 그 지수함수 익스포넨셜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3승 해주면 출력을 해주면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 10 요거는 상용 로그가 되고 상용 로그에 10의 5승 자, 상용 로그 10 10의 5승 하면 뭐 당연히 5가 나오겠죠. 5. 예, 5가 출력이 되는 이렇게 이제 산술 연산을 매트랩에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매트랩의 산술 연산은 명령어 창에서 수식과 같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잠깐 화면을 멈추고 여기 있는 7 더하기 8 나누기 2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ANS가 결과값으로 도출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그 각각의 그 오류를 피하거나 식을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괄호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2 곱하기 4의 3승 했는데 거듭 제곱을 먼저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의도는 2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3승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 4의 3승을 먼저 계산하고 2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가로를 표시를 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다. 네, 그리고 연산자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계산에 그 변화는 없습니다. 네. 자, 9의 2분의 1승 하고 9의 1승분의 2 하면 먼저 거듭 제곱이 먼저 계산이 되기 때문에 9의 1승을 한 다음에 2가 나눠지는 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출력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랩의 기본적인 출력 형식은 소수점 넷째 자리를 가진 고정 소수점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여기가 지금 20.0855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고정 소수점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숏이라고 불러요. 매트랩에서는 출력 형식을 숏이 기본적인 출력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출력 형식은 포맷 명령어로 바꿀 수 있고 포맷 명령어가 실행된 이후 모든 출력은 규정된 형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헬프 포맷을 활용해 보면 알 수 있고요. 수를 화면에 표시하는 형식은 매트랩 수를 계산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맷 숏 지금 현재가 이제 포맷 숏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롱으로 바꿔볼게요. 롱으로 바꾸면 소수점 이하 15째 자리까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290 나누기 7을 하면 41.4286인데 여기서 포맷 롱으로 바꾸면 자 똑같이 계산해 보면 소수점 10 지금 롱 맞죠? 자, 둘, 넷, 여섯, 여덟, 열, 15 이렇게 15째 자리까지 소수점 15자리까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다른 게 있는데요. 롱, 숏, E라고 돼 있으면 이것은 이제 과학적 표기법이라 그래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를 하고 나머지 뒤에 있는 것은 E에 플러스 00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E 플러스 001이 뜻하는 것은 10이 됩니다. 이게 여기 1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지수승이 되는데 10의 1승이니까 여기 10을 뜻하게 됩니다. 만약에 2가 돼 있으면 100이 되는 거죠. 3이 돼 있으면 1000이 됩니다. 4가 돼 있으면 만이 됩니다. 여기 만약에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001이다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1승이 돼서 10분의 1이 되는 거죠. 예. 이것을 이제 포맷 숏하고 2로 바꿔주면 그리고 똑같이 계산해 보면 이게 4.14292 플러스 01 네, 그래서 10의 1승이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숏일 때는 41.4286이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4.1429 이게 6이 반올림 돼서 9가 되고 여기에 곱하기 10이 있는 거죠. 그러면 41.429가 돼서 같은 값인데 표현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다르게 또 표현해 주면 숏, 롱, 잠깐만요. 이거를 표현을 해주고 계산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된다. 네, 표시가 된다. 나머지 뭐 숏 G는 유효 숫자가 5개. 그러니까 41.429.
여기 유효숫자 5개. 그러니까 여기가 41, 41, 429. 요게 토탈 전체 유효한 숫자를 5개로 맞춰주는 게 숏 G가 되고요. 숏 롱은 유효 숫자가 15개. 그래서 41점 해가지고 이 전체가 15개 자리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뱅크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만 표현해 줍니다. 41.43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컴팩트 포맷 컴팩트는 화면에 많은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빈줄을 제거해 주는 것이 되고요. 포맷 로즈는 이제 반대로 빈줄을 삽입해 주는 것이 됩니다. 이것들은 차차 이제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제 필요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요. 이제 출력 형식을 네, 이것도 이제 그 산술 연산을 해주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SQRT가 이제 스퀘어 루트 수의 제곱건을 뜻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함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 안에 있는 함수의 어떤 값을 넣는 것을 인자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인자다. 내장 함수의 이름과 괄호 안에 인자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이런 내장 함수는 매트랩의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QRT 64, 또 SQRT 50 플러스 14 곱하기 3 이렇게 표현되고요. 또 그 함수 안에 함수가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수식 안에 함수가 포함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된 그 영역에 표시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작성을 해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그 명령어 창에 입력하고 출력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기본 내장 함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SQRT는 제곱근이 되고요. 예, 그래서 SQRT 81 하면 루트 81이니까 9가 되죠. 그 다음에 nth 루트 80하고 5 하면 자 실수의 x의 실수의 n 제곱근이 됩니다. 그래서 80 그러니까 5루트 80이 되는 거죠. 5루트 80 5루트 80이 돼서 이것을 계산해 주면 이제 5루트 80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포맷을 좀 바꿀게요. shows로. 자, 5루트 80. 그리고 익스포넨셜은 지수함수라 그랬죠. exp 5승. 자,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5승. abs는 absolute 절대값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값을 양수로 바꿔주는 것이 되죠. 마이너스 24가 24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x는 자연 로그, 밑이 2인 자연 로그 ln으로 표시하죠. 수학에서 ln을 표시하는 자연 로그를 뜻합니다. 그래서 ln 100 하면 그 자연 로그가 출력이 되고요. 로그 10은 상용 로그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00 하면 10의 3승인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팩토리얼은 우리가 5 팩토리얼이다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해서 그 자연수 양의 정수값들을 다 곱해주는 그런 것들을 계승함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팩토리얼 5 하면 그 팩토리얼 값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도 있습니다. 내장함수로 사인, 그 다음 코사인, 탄젠트, 코탄젠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삼각함수에는 라디안으로 인자가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각도로 표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라디안 값으로 넣는다. 예를 들어서 뭐 6분의 파이라든지 이렇게 라디안으로 넣어주는 각도를 라디안으로 넣어주게 되면 sin x라고 표현하고요. 이것이 각도로 표시되면 sin d
x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사인 d 30도 하면 여기 들어가는 여기 30은 각도가 됩니다. 예.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젠트와 탄젠트 d, 코탄젠트 d. 그래서 여기 있는 d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라디안이 들어가느냐 각도가 들어가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림함수라고 해서 반올림을 하거나 또 버림을 하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라운드인데요. 라운드 하면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 하는 것입니다. 라운드 3.4 하면 3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픽스라고 하는 것은 0에 가까운 정수로 어림합니다. 그래서 픽스 2.6이면 2.6에 0에 가까운 거니까 이게 2.6이니까 반올림하면 3인데 픽스를 하면 이것이 0에 가까운 버림인 거죠. 0에 가까운 것으로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일은 양의 무한대에 가까운 값으로 어림합니다. 그래서 이건 올림, 우리가 보통 이제 올림이라고 표시하는 2.3, 2.2인데 이것은 무조건 3. 그러니까 또 무한대 쪽에 가까운 것으로. 그 다음에 플로어는 음의 무한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플로어 마이너스 2.25면 2.25에 음의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3으로 어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REM 같은 경우는 x를 y로 나눈다. 13,5 하면 잠깐만요. 이것이 여기가 5가 돼야 되겠죠. 15,5가 돼야 되겠죠. 예. REM 15,5 이렇게 해줘야지 15,5 잠깐만요. 나눈 나머지를 돌려줘. 예. 여기가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기 5를 13을 5로 나누고 그 나머지 값을 돌려줍니다. 네, 나머지 값을 돌려준다. 그리고 사인은 이 함수가 x가 0보다 크면 1,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0이면 0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5가 양수기 때문에 1을 돌려주고, 만약 음수면 마이너스 1, 0이면 0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의 이 음수냐 양수냐 0이냐를 판별해 주는 것이 사인 함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칼라 변수와 할당 연산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변수와 할당해 주는 것은 계속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x는 5 뭐 이렇게 해주는 것이 x는 변수고 x를 5로 할당해 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변수는 한 개의 문자 또는 여러 개의 문자들 숫자를 포함한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수치값들을 할당하게 된다. 할당 연산자는 는이 됩니다. 는. 그래서 이 는은 뭐 우리가 수학에서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웨트랩에서는 할당해 준다. 이것을 x는 5다 하는 것은 x가 5와 같다 이런 뜻이 아니라 x를 5로 할당한다. x를 5로 하고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할당해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값이 있고 그 수치값 또는 수치가 계산 가능한 식으로 할당해 주는 것이 되고 이렇게 x는 15다 그러면 15라는 수를 변수 x에 할당하게 되는 것이 되고요. x는 3 곱하기 x 마이너스 10이다. 새로운 값이 x에 할당돼서 여기 33이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10이다. 그러면 12수를 a로 할당을 하고 b는 4다. b를 대문자 b로 할당해주고
그리고 C는 이렇게 각각의 할당된 변수들로 계산해서 새로운 C는 이렇게 계산된 출력값을 할당해주는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세미콜론이나 콤마들은 앞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당 연산자는 이미 생성된 변수는 새로운 값을 다시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B는 70인데 ABB로 9로 하면 ABB는 72는 사라지고 9로 다시 이제 덮어쓰기가 되는 그런 것이 되고요. X는 0.75 해가지고 E는 sin X 제곱 플러스 코사인 X 제곱 75가 여기 X에 입력이 돼서 새로운 E로 할당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변수의 이름을 우리가 앞에 X 이런 것들 이 변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규칙이 있는데 한번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변수의 이름은 문자로 시작해야 한다 라는 거죠. 숫자로나 또는 변수가 한글로 되면 안 되고요. 영문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뭐 BAR 그러니까 문자의 대문자 소문자는 구분을 합니다. 네, 대문자 소문자는 구별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잘 확인하셔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숫자를 입력할 때는 바로 이어서 적거나 아니면 밑에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름의 문자 숫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밑받침 등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마침표, 콤마, 세미콜론 등을 포함할 수 없다. 이름 사이에 공백을 둘 수 없으며 필요하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공백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내장 함수를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장 함수 내가 사용하는 그 변수 이름을 내장 함수와 똑같이 사용하면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요. 또 키워드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런 명령어가 있는데 break, case, catch, continue, else, if, and for 이것들은 이제 주로 매트랩에서 코딩을 할 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은 변수 이름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nswer라든지 또 EPS, 또 I, J, 또 infinite, NAM, pi 이런 것들도 이제 기존에 이제 변수들이 다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이제 변수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다음에 이제 파이 우리가 파이는 3.14에서 이렇게 원주를 이제 매트랩에서는 PI라고 해서 지금 PI 해서 엔터를 치면 이 원주율이 벌써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할당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굳이 다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우리 아까 이제 점 3개를 찍어서 한 줄로 바꿔주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변수 관리에서 유용한 명령어들을 잠깐 살펴보면 클리어. 자, 일단 우리 CLC는 우리가 배웠으니까 화면 이렇게 명령어창 화면을 정리해 주는 것이 CLC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는 변수를 제거해 줍니다. 메모리에 여기 지금 메모리에 할당되어 있는 게 작업 공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A를 지우고 싶다. 그럼 A, 클리어 A 해주면 여기 A를 잘 보세요. 클리어 A를 해주면 여기 A가 사라지죠. 예. 그래서 메모리에서 그 변수를 제거해주는 것이 되고요. 만약에 다 지우고 싶다. 클리어 O를 해주면 변수 전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코딩을 할 때 변수들이 그 앞에 변수들을 막 지정을 해놓고 새로 코딩을 할 때 그 앞에 있는 변수들이 내가 코딩을 하려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에 있는 값들이 굳이 필요 없을 때는 항상 클리어 올을 해줘서 앞에 변수 값들이 지금 현재 코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who는 현재 메모리에 있는 변수들의 목록을 알려주고요. whos는 변수의 이름, 크기, 바이트, 클래스 등 정보를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who하고 whos는 작업 공간에 이런 그 정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 CLC라든지 또 뭐 이그지스트는 이게 변수 이름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네, quit은 매트랩을 끝내는 거고, help w는 도움말 창을 여는 거고, help 명령어는 명령어를 간단히 살펴보는 거고, look for는 단어와 관련된 명령어를 찾아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cd는 디렉토리 위치를 변경해 주거나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매트랩을 살펴봤고, 앞에서 했던 그 여러 예제들 또 그 실습들을 여러분들 직접 매트랩 창에서 명령어 창 입력을 하고 그 출력된 값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거랑 직접 손으로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트랩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손으로 익히는 거, 손으로 이것을 많이 해서 손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 매트랩, 물론 매트랩뿐만 아니라 모든 그 프로그래밍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 손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관계소공학과는 그런 그 툴들을 많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고 끝나버리면 안 배운 거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 번씩이라도 다 입력을 해보고, 입력된 것이 이해가 안 되면 또 질문하고 해서 반드시 그것들을 몸으로 학습하는 그런 자세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